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꿈꿔 와야 돼요. 왜냐하면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어혈이 생기잖아요. 미세출혈도 생기고 굵은 바늘로 하면 목이 이렇게 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은 숨 쉬는 데가 있잖아요. 질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고혈압인 사람들은 이 갑상선 세친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건강검진 내시경을 받으러 갔는데 혈압약을 먹고 있던 분이 약을 먹든 안 먹든 오늘 160에 100이다. 내시경 못하죠. 혈압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 어떤 시술도 안 하는 게 의료의 그 방침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것부터 안정시키고, 왜냐하면 혈압은 당장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만 세친 검사는 진단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 상태에 있는 혈압을 무시하고 침습적인 바늘 검사를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바늘 찌르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혈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140에 90 정도다. 그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을 하고 혈압이 안정되는 거 보고 보내요. 다만 혈압 환자들 중에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꿈꿔 와야 돼요. 왜냐하면 바늘이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어혈이 생기잖아요. 미세출혈도 생기고. 근데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면 피가 안 멎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세친 검사처럼 얇은 바늘이 아니라 총조직 검사라 그래서 굵은 바늘로 하면 목이 이렇게 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은 숨 쉬는 데가 있잖아요. 질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위한 모든 검사는 안전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대로 아스피린 드시면 끊고 오십시오. 근데 아스피린을 못 끊는 분이 있어요. 내가 6개월 전에 관상동맥 시술을 해서 아스피린을 쓰고 있는데 동네에서 검진하다 보니까 갑상선 안 갑다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관상동맥 시술을 하면 아스피린 최소 1년은 못 끊거든요. 심장 주치의 선생님이 아스피린 끊을 수 있다는 얘기, 단 일주일이라도 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혈압 자체만으로는 금기 아니다. 근데 어떤 검사를 하든 혈압이 너무 높다 그러면 안정되게 하고 검사하는 게 맞다. 원장님, 갑상선 암 내시경 수술은 다양한 접근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내시경 수술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갑상선 수술이 이제 목을 째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왜 내시경이 나왔냐 하면은 복강경 시대가 되면서 배도 개복을 안 하고 카메라를 넣잖아요. 카메라의 장점을 느낀 거예요. 선명한 시야를 보여주니까 출혈이나 그 다치면 안 되는 장기 손상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갑상선이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 그럼 목을 째지 않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내시경을 넣어보자. 카메라를 넣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여길 쬐어요. 흉벽을 쬐어요. 이게 내시경 수술의 시초예요. 여기가 사실 미용적으로는 별로 베네핏이 없거든요. 흉이 지지 않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수술들이 겨드랑이, 그다음에 유륜 접근법이 됐는데, 겨드랑이에다가 구멍을 뚫고 에어를 넣어서 복강경 수술하듯이 안에서 박리에서 갑상선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에어를 넣어서 안 하고 그냥 한 5에서 7cm를 째서 박리를 닿은 다음에 견인기로 들어 올려줘요. 이게 디귿자로 생긴 걸로 걸어서 시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갑상선을 째서 수술하면 이렇게 정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겨드랑이 접근법은 옆으로 들어가서 측면만 보는 거예요. 반대편 시야를 볼 수 없거든요. 초기 암이거나 그러면 이 반대편 시야만으로도 수술은 종료되지만 반대편의 임파선 상태나 전절제를 해야 될 때는 제한이 있는 거예요. 흉벽 접근법처럼 정면 시야면서 조금 더 미용적인, 미학적인 수술이 없을까 해서 겨드랑이하고 유륜 접근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앞자를만 따서 바바 수술이라고 하고, 세브란스에서 하는 겨드랑이 접근법은 TAA, 겨드랑이를 통한 접근법, 이렇게 나뉩니다. 그 옛날에도 갑상선 암을 독자적으로 따로 하는 센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하고 연세대거든요. 세브란스. 서울대는 바바 수술로 좀 특화가 됐고, 세브란스는 겨드랑이 접근법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술이 또 로봇으로 바뀌었잖아요. 서울대에서 로봇 수술은 이 바바 수술로 하는 거고, 세브란스에서 로봇 수술은 또 겨드랑이 접근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다. 사실 갑상선 수술의 전 세계 최고 종주국이 한국과 일본인데
희한하게 태국에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구강법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다 시큰둥했어요. 굳이 저렇게 입으로 뺄 필요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는 거에 적응이 돼 있지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는 받아들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의 수술의 축이 됐습니다. 구강법이. 그래서 지금은 내시경 로봇 수술이 3가지예요. 바바, 겨드랑이, 구강법. 그래서 저희도 구강법을 내시경으로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절개법을 뺀 내시경법을 3가지 하는 거죠. 바바, 겨드랑이, 구강법. 그래서 이렇게 현존하는 내시경법은 3가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흉벽으로 들어갔거나 귀뒤로 들어가는 거는 역사상에 나타났다가 없어진 것도 있고 아직 있지만 주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